자, 이번에는 이제 드론의 조립인데요. 드론을 조립을 할 때, 아까 했던 이제 요 기판을 이제 연결을 하게 하는데, 아까 여기 이제 순서를 정했어요. 이제 요 각각의 이제 프레임에 연결되는 순서를 여기는 이제 1번, 2번, 이제 3번, 4번 이렇게 한 바퀴 빙 시계 방향으로 돌렸고요. 그래서 각각의 프린트 되어져 있는 쪽에 번호를 여기서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드론을 요 형태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요걸 해보면 다른 드론을 만들 때도 이런 개념처럼 하면 상당히 쉽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는 이제 쿼드코터 이제 그 모터가 4개인 형태의 드론을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전체 연결도를 좀 보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사를 각각 이제 조여서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만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특이하죠. 요게 이제 금형 사출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금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다리 밑에 다리도 기역자로 꺾어서 해놨어요. 근데 굳이 사실은 요 밑에 요거를 굳이 안 넣어도 제가 볼 때는 요게 하나의 다리 형태를 취해서 드론에 다리 역할을 해도 뭐 충분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다리가 이쪽에서 나와도 되고 밑에 요 메인 프레임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서 다리의 형태를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요 나사를 조여서 약간씩 높낮이 다리의 높낮이를 이제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밑에 프레임에다가 다리 이렇게 내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런 형태의 다리가 실제 산업용에서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드론이었는데 농약을 뿌리는 드론, 약간 우주선 모양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밑에 이제 다리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비행 접시처럼 생겼고요.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자로 내렸어요. 약간 각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들어온 형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짱짱하게 버텨져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착지를 할 때 평평한 곳에서 착지하는 경우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얘가 내릴 때 보면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 딱 때리고 여기는 다리가 없으니까 훅 꺼지면 얘가 이제 자빠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천상 드론은 평평한 데서 내려야만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려야 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끼울인 데서 착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이런 때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모터에 프로펠러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한 거를 찍었는데 여기 중간에 지금 뭐예요? 요 모터하고 그 다음에 제어기하고
연결을 지금 케이블로 연결을 했어요. 연장 케이블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을 연결을 할 때 직접 납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커넥터 처리해서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선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주로 드론에서는 저 피복에 실리콘 피복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부들부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선도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얘가 소모되는 전류량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암페어 수의 그런 이제 그 케이블을 써줘야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실리콘이 이제 피복으로 되어 있어서 또 이게 이제 그 열에도 좀 강하고요. 이제 그런 걸 써서 불이 안 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제작할 때는 기본 요거를 이제 주기 때문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바로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직접 납땜을 해서 연장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 연장을 할 때 이거 어쨌거나 뺐다 꼈다 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선을 이렇게 서로 끼워서 이제 그 바로바로 뺐다 꼈다 하는 그런 구조의 이런 커넥터를 쓰면 상당히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것도 만약에 커넥터가 그 시장에 나가 보면 다양한 그 연장선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커넥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 찾아서 그러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납땜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수축 팁을 끼워서 딱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제작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제작 형태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터는 우리가 이제 멀티로터의 이제 비행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앞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연구자석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들이 전기 전선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그런 이제 힘을 통해서 그 안에 전선도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죠. 그 코일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면서 연구자석하고의 이제 자력 사이에 당기고 미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회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회전자를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과학 시간이나 뭐 많이 배웠죠. DC 모터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동그란 원통에 이 안쪽에 요 속에 이 속에 이제 그 뭐야 자석이 이제 들어 있고 이 안쪽에 이제 동그란 축이 있어서 이 동그란 축을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동그란 축에 이제 전기를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코일에 이제 전류를 흐르면 요 코일에서 생기는 자기장과 요 외곽에 있는 요 자기장 연구자석이 서로 힘을 끌거나 밀거나 반발력 인력이나 반발력을 가지고 요 축을 가운데 축을 이제 회전을 시키는 그런 힘을 통해서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요 회전하는 모터가 이제 요 축이 이제 축에 주로 전기를 붙이게 되죠. 그죠? 축에다가 전기를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축에다가 전기를 가할 때 이렇게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 축에다가 줘야 하는 거죠. 주려면 제가 회전체니까 가운데 회전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접점을 가지고 이제 전기를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동그란 원형 봉이 있으면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판을 대서 플러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판을 대서 마이너스, 얘가 가운데가 이제 회전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요 원형 봉에 맞닿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접촉이 있는 거잖아요. 접촉. 이런 이제 이렇게 접촉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브러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러쉬. 그래서 이런 모터가 이 회전하는 주기를 우리가 이제 로터라고 하고요. 로터에서 이제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 이제 로터가 돌 때 이 접점되는 부분에 스파크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DC 모터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직접 접점에 의해서 저 회전체에다가 전기를 가해주는, 코일에다가 전기를 가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얘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마찰력이나 뭐 그 다음에 스파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수명이 짧아지죠. 상당히. 그래서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죠.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요 회전축에는 이제 자석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요 몸체 쪽에다 줍니다. 몸체에다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제 회전축이 있고요. 회전축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겠고요. 그래서 모터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주는 거죠. 코일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요 가운데에 있는 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자석이 이제 여기에 붙는 거죠. 그러면 얘가 중간에 떠서 회전하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모터 쪽에다가 전기를 바로 주니까 이 회전축이 그 모터에 따라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운데 회전축에 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요 본체에 이렇게 이제 전기를 가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반영구적이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쉬가 이제 없는 애들이에요. 브러쉬 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BLDC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레스는 BL DC 모터다. 브러쉬가 없는 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가 있는 모터, 뭐 BM 모터, 뭐 그냥 DC 모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 만들 때는 무조건 DC 모터는 거의 안 씁니다. DC 모터 써도 이제 브러쉬 모터냐 브러쉬 레스 모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 장난감 같은 경우는 굳이 BLDC 모터를 쓰지는 않아요. 그냥 브러쉬 모터를 씁니다. 근데 요 회전수도 여기 자기장, 여기 자석, 이 자석의 강도에 따라서 회전이 세기가 또 틀려져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터가 그 자석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속도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 자석이 영구 자석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자석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세지고 속도도 빠르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에 쓰는 모터들 보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DC 모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걔들은. 근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거기서는 그걸 써도 상관없죠. 브러쉬 모터를. 장난감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산업용은 DC 모터, 브러쉬 모터를 안 씁니다. 브러쉬 레스 모터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브러쉬가 있냐 브러쉬가 없냐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죠. 브러쉬가 이제 맞닿아서 회전한 체를 발생시키므로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수명이 짧고, 그죠? 회전하는 힘이 토크가 작다. 전압을 조절하면 회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ESC도 쉽게, ESC 없이도 쉽게 제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터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그냥 그 PWM 신호를 줘요. 그래서 펄스를 줘서 결국은 전압을 많이 주면 아주 강력하게 도는 거고요. 전압이 적게 들어가면 이제 천천히 돌게 되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게 되고요. 브러시레스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코일에 전류를 전류를 이제 흘려서 전류 제어를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류를 이제 코일을 여기에 또 감아서 세 축을 이제 뽑아요. A, B, C. 그래서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해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져 있고요. 얘는 마찰이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껍데기 쪽에 이제 외곽에 코일을 바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기를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마찰이 없고요. 그래서 마찰로 인한 효율이 저하되는 거를 이제 저하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토크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에서 보내주는 전기 신호를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ESC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 모터 드라이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ESC를 통해서 이제 그 얘한테 전원을 가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브러시레스 모터는 ESC라고 하는 그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스피드 컨트롤러예요, 이거.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 자, 그래서 브러시 모터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브러시레스 모터, 브러시 모터의 구동을 좀 보려고 이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N극과 S극의 이제 그 자석을 몸체 뚜껑에다 붙이고요. 이 회전자의 코일에다가 이제 전기를 가해서 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개념을 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얘도 이제 얘하고 접점을 가지고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게 이제 스피드 컨트롤러다.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가 요 안쪽에 세 개의 전선이 있어요. 세 개의 전선이, 세 개의 전선에다가 이제 가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면, 얘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석이 이제 회전하는 거죠. 여기 이게 아웃로터야, 아웃로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공중부양하듯이 돌고 있는 거죠. 거꾸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그림을 거꾸로 그 반대로 그려놨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가운데 그 외부에 코일이 있고 가운데 축이 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안에 여기 이제 고정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정돼 있어요. 얘가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전기를 넣어주고요. 요 주변에 요 자석을 넣어서 얘가 회전하게, 껍데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갈 때 ESC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전기를 변화를 주면 된다. 이게 이제 BLDC 모터의 이제 특징이죠. BLDC 모터는 요 이제 외부 뚜껑이 회전하는 경우가 많죠. 가운데 이제 나사들은 주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주변에 뚜껑에 저렇게 이제
자석들이 붙어 있어서 그게 회전해요. 원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BLDC 모터를 구동을 하려면 이제 ESC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펠링이 약간 틀렸는데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 뭐 전자 변속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전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ESC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FC에서 신호를 주고요. 제어 신호를. 그 다음에 그 신호를 통해서 이제 모터가 구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터에 주는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모터 전원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FC라는 장치에서 요 ESC에다가 신호를 줘서 요게 이제 회전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은 여기서 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얘는 제어 신호를 주는 거고, 여기는 제어 신호, 그 다음에 ESC 통해서 모터 회전, 이렇게. 그래서 이제 ESC 타입 중에 이제 BC 배터리 그 형은 BC 형은 이제 배터리의 이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화를 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FC에 이렇게 전원을 넣다 보면 이쪽에서 이 안에 레귤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11.1V 일반적으로는 물론 11.1V만 들어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압이 높아지면 22.2V 그 이상도 550V 이상 버티는 ES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C에다가 신호를 줘서 이쪽에다도 주지만 이 안에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5V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이쪽으로 또 5V 전원을 줍니다. 이거 알아두면 이것도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ESC 내부에 안에 레귤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회로가. 그래서 이 모터에다 주는 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형 그 드론의 모터는 11.1V예요. 다음에 이제 배터리 얘기할 때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11.1V를 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받아서 구동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반대쪽으로 5V를 줘서 이쪽 그 FC의 전원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하고 얘에서 전원을 받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전원은 플러스 5V는 안 주죠. 근데 작은 거는 주고요. 일반적으로 큰 모터인 경우는 노이즈 때문에 사실은 접지 그라운드만 돼 있고 제어 신호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여기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ESC 회로하고 이제 FC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모터의 이제 회전 속도를 제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이제 ESC와 연결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배터리는 여기 ESC하고 연결합니다.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ESC는 모터하고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FC하고 연결한다. 그리고 이 전원은 다이렉트로 주는 거고요. 이 전원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타버리니까. 얘는 FC는 이제 5V로 구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레귤레이터가 들어있는 FC 같은 경우는 얘를 통해서 이렇게 5V 전원을 주기 때문에 FC에다 따로 전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있지만 FC에도 또 5V를 줘서 구동을 하도록 이렇게 전원도 또 줘야 합니다. 이건 뭐 참고입니다. BC형은 이제 ESC의 단점은 배터리 전압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열을 한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BC형 ESC를 탑재한 멀티콥터를 장시간 날리면 열에 의해서 ESC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ESC가 망가지면 결국은 이제 추락하는 것뿐이 없겠죠. 그죠? ES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드론에서는 ESC를 잘 해야 하고요. 관리를.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방열을 좀 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제일 열이 많이 나는 파트죠. 그리고 얘가 망가져 버리면 바로 추락하기 때문에 ESC가 짱짱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드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ESC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리고 부하도 많이 걸려서 열도 많이 나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타는 드론인데 ESC가 망가졌다 그러면 바로 추락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ESC는 드론이 날고 있는 밑에다가 놓습니다. 왜냐면 요 프로펠러가 돌면서 얘까지 식혀주죠. 그러면 이제 고장나는 위험이 이제 많이 줄겠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이제 이 장은 우선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